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여는 상서로운 길쪽 닭. 높이 솟은 벼슬은 관직을 상징하고 철갑 같은 발톱은 굳셈을 표상합니다. 적을 보면 물러나지 않는 용감함과 서로 먹을 것을 나누는 인자함, 울음으로 새벽을 알려주는 믿음. 이것이 바로 닭이 가진 5가지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더위에 지친 인간을 위로하는 삼계탕은 닭이 가진 최대의 덕목인 헌신입니다. 연일 30도를 넘나들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더위를 피해보지만 이글거리는 태양은 식을 줄 모릅니다. 바로 이때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육수 속으로 뛰어드는 닭이 있습니다. 인삼도 대추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한 그릇의 삼계탕이 만들어지죠.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하면 그 순간적으로 어지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양식을 먹는 것 같은데 보편적인 보양식을 삼계탕. 여름에 보양 모식으로는 삼계탕은 좀 배달보다 더 좋아 사실은. 달라진 식생활 속에도 여전히 우리는 복다림 음식으로 삼계탕을 꼽습니다. 닭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여름에 이만한 보양 음식이 없지요. 그렇게 매년 여름 삼계탕 한 그릇으로 우리는 더위와 싸울 힘을 얻습니다. 시장기가 돕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은 이 복다림 음식으로 한 번쯤은 삼계탕을 찾아 먹게 됩니다. 특히 삼복에 삼계탕을 먹으려면요 줄까지 쭉 서서 기다려야 하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하는 걸 우린 봤습니다. 여름이면 응당 삼계탕을 먹어야 할 것 같은 오랜 풍습같이 보입니다만, 그런데요, 우리는 언제부터 여름에 삼계탕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한국인의 밥상 여름 보양 음식 특집 그 첫 이야기로 오늘 삼계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계탕은 한자어로 인삼 삼자에 닭게, 그리고 국탕자를 써서 삼계탕이라고 부릅니다. 풀어보면 인삼 닭국이죠. 삼계탕의 메인 식재료 중 하나인 인삼을 찾아 대한민국 인삼 재배지 중에 하나인 풍기로 가보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소백산 자락의 풍기는 밤낮 일교차가 크고 통풍과 배수가 잘 되어 인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그렇다고 인삼은 자연적인 조건만 갖춘다고 잘 될 것도 아닙니다. 햇빛은 필요하지만 바로 쬐어서도 안 되고 온도가 너무 높아서도 안 되는 까다로운 녀석이죠. 차양막 작업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1년이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연과 사람의 정성을 머금고 6년을 자라야만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장님 이게 풍기 인삼이네요. 예, 예.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꽤 크네요. 야, 이게 6년생이에요. 아, 6년생. 이게 이제 미가, 중미가 아주 발달됐잖아요.
이것이 안 떨어지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참 자식 키우듯이 키워야 이 6년 동안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다른 작물은 일단 1년생 작물이지만 인삼은 다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한 해라도 재배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힘들죠. 그렇게 6년을 키웠습니다. 김현수 씨의 마음과 정성을 먹고 가득 찬 영양분이 지금은 줄기와 이파리에 있지만 올가을이면 뿌리로 내려가 효능 좋은 인삼이 될 겁니다. 이장님! 올라오세요. 이거에 밭이? 여기 조심히 가십니다. 들어와요. 아이고 시력에 컸네. 이제 언제 수확해요? 10월 말에서 11월 초. 그 이거 좀 뽑아내고 이제 새로 심는구만요. 이 여기는 새로 심는 게 아니고 이제 인삼은 한 번 재배했던 것을 다시 인삼 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인삼이 다른 작물과 틀려서 그 차이점이 인삼이 좋아하는 땅 토양 속에 있는 좋아하는 미량 요소들을 다 먹었기 때문에 밥그릇이 비었구만. 예. 그러니까 다음에 이따가 다시 재배를 하게 되면은 인삼이 잘 안 돼요. 한 번 재배한 인삼밭은 또다시 인삼을 재배할 수 없다는 것은 삼농사꾼들의 수많은 좌절 끝에 나온 지혜겠죠. 그렇다면 풍기가 인삼 재배지로 적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왕실이 점점 더 많은 양의 산삼을 요구하게 되자 곡물로 바쳐야 하는 백성들의 고충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풍기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주세붕 군수가 풍기로 부임하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삼을 재배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어 공삼 폐단을 없애고 지금의 풍기 인삼밭을 만드는 초석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그러셨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 밥상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9이요. 79? 예. 이제 99까지 문제도 아니시겠네. 지금 뭐 음식 재료가 저렇게 나와 있어요. 사진 찍냐고 이제. 아니 사진 찍는다고 부탁했구만요. 이렇게 좋은 걸 이 삼계탕을 해잡으니 말이야. 이거 굉장히 건강하시겠어요 정말. 네, 이렇게 크고 좋은 걸. 정말 우리 농사 짓는 사람만이 특권입니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인삼을 보살피자면은 농사꾼의 기력을 보충해야죠. 들어가는 재료는 단촐합니다. 팔뚝만한 인삼 한 뿌리와 닭, 그리고 약간의 마늘과 대추면 족합니다. 여기에 더한다면은 은근한 화력의 장작불이겠죠. 하여간에 이 냄새는 나무 타는 냄새가 참 좋은데요. 불이 좀 활활 달아올라야지 언제 이게. 한국인이 만들어내는 음식엔 기다림이 많죠. 이렇게 4시간을 고다시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느 때 기분이 제일 좋으셔 이렇게 사실 삼계탕 먹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으신가? 안 그래? 뭐 놀러 오면 그래도 기분 좋죠. 아 그러니까 예.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예. 동네 분들이 놀러 왔을 예, 때. 내 집 전부 놀러 오지 다 오지. 아, 일로? 예. 기다림은 넉넉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음식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찹쌀을 씻어 4시간 동안 구워낸 닭에 넣어주면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양의 삼계탕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음식의 넉넉함은 탕이라는 조리법과 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건더기는 건져 따로 먹고 남은 국물에 쌀을 넣어 끓이면
1인분을 5인분쯤으로 거뜬히 만들어내니 말입니다. 백숙인 것도 같고 닭죽 같기도 한 이 음식을 김현수 씨 댁에서는 삼계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6년을 공들여 키운 사물을 넣어 가족과 함께 나누면 그만이죠. 어느 걸 먼저 잡세요? 인삼을 먼저 잡세요? 닭을 먼저 잡세요? 우선 인삼은 내다 놓고 닭부터 먹지요. 아, 그러시는구만. 내 먹대로. 그러니까 이 닭 아니 인삼에 닭 약기운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시지? 그러면은 메뉴를 딴 걸로 하시고. 아니야. 밥상 앞에서 무엇을 먼저 먹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밥상이 가진 매력이죠. 전지가 인삼이구만. 여기도 인삼 냄새, 여기도 인삼 냄새. 옛날에는 진짜 못 살아서 삼계탕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 안 됐지. 한 마리라도 크면은 가다 팔아야지 장에 가서, 그죠? 그렇죠. 예. 가난했던 어머니의 미안함처럼 그렇게 옛날엔 닭이 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닭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의 이름을 계림이라 하였고 고구려의 무용청에 그려진 닭 그림으로 보아 꽤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나라 약학서 본초강목을 보더라도 닭은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룡산과 천호산이 첩첩이 쌓여 꽃 모양을 이루고 있는 이 마을에는 천호산이 계룡산을 보호하듯 아주 특별한 닭을 보호하기 위해 6대째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닭이 바로 오골개로군요. 넓은 털을 마음껏 뛰노는 닭들을 오래간만에 봅니다. 오골개네요. 이건 오골개가 아니고 오개라는 닭이에요. 오개? 네, 검은 닭. 아, 오골개하고 오개가 차이가 있나요? 품종이 다른 닭입니다. 오골개는 이제 깃털이 흰 일본 닭이고요. 이제 뼈가 검어서 골자를 강조해서 불러주는 거고요. 우리 닭은 뼈는 물론이고 피부, 뭐 심지어 이 발톱까지도 싹하면 닭이기 때문에 그냥 검은 닭에서 오개라는 품종의 닭입니다. 알고 있던 것이 틀릴 때면 간혹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70년을 오골개로 알고 살았는데 온통 까만 녀석은 오개랍니다. 예로부터 오개는 약닭이라 하여 식용보다는 약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으로 쓰이지 않은 부위가 없을 정도로 기특한 녀석이죠. 여잔데 엄마를 무는 닭이 어디 있어요? 엄마를 무는 닭이 어디 있어요? 어? 아유 이렇게 반성을 안 해요. 이렇게 반성을 안 해. 이렇게 반성을 안 해요. 이 닭이 굉장히 사나워요. 사나워서 이게 저 어렸을 때는 저 아버지한테 들은 말인데 이 집 지키는 닭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사나워요. 그러고 보니 오개는 우리가 쉽게 접하기 힘든 녀석이기도 합니다. 멸종위기에 있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닭이에요. 이 닭이 아주 약성이 좋은 닭이라서 뭐 설화에 의하면 숙종임금, 철종임금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병으로 누워 계셨을 때 이 닭을 드시고 폐차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댁 자손들에게는 지켜야 할 오랜 사명감 같은 게 유대감처럼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권이라면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용봉탕 요리를 하는데 용봉탕에 그 재료를 좀 구입하러 가죠. 아, 자라 사러 가신 거예요? 어휴, 큰일 말씀하시네. 큰일 나죠. 그 자라 넣으면 원래 그 용봉탕이라는 것이 자라가 아니고 잉어를 넣어야 돼요. 용과 봉의 특징이 날개와 비늘이 있다라는 건데 그중에 이제 가장 그 상미에 해당되는 잉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잉어를 구입하러 가는 중입니다.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음식을 담당하는 이지용 씨는 용봉탕에 들어갈 잉어는 꼭 탑정호의 오랜 강태공에게서 구입합니다. 그래서 용봉탕을 끓일 때는 때가 맞아야 합니다. 좋은 잉어가 잡히지 않으면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지용 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뭘 세고 계신 거예요? 비늘 숫자가 그 꼬리에서 위까지 36장인 게 가장 으뜸인 맛이라고 그래요. 아, 그 크기도 이제 36장. 예, 36장. 그걸 상미로 쳐요. 그러니까 이게 물에서는 최고의 그 음식이라고 보는 거죠. 잉어를. 잉어를. 좋은 잉어의 조건이 비늘 숫자로 매겨진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됩니다. 궁중 음식 중에서도 최고라 치는 용봉탕의 식재료로 딱이 녀석입니다. 잉어는 쓸개만 빼고 다 쓴답니다. 살짝 아가미만 들어 쓸개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배보자기에 싸줍니다. 끓였을 때 살이 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이제 용봉탕의 봉에 해당하는 닭을 손질합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오개를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이 연산오개가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예, 천연기념물이에요. 근데 이게 요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천연기념물 보호법에서 아마 그 제재가 있을 거요. 근데 저희가 이 천연기념물 지정받을 때 가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500수가 지정수예요. 그 나머지 숫자 해당되는 부분은 사람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해라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받았어요. 허허, 그러니까 지켜야 할 수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일반 닭처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군요. 오래된 무쇠솥에 오개와 잉어를 넣고 6년근 수삼에 산더덕 그리고 대추와 마늘을 약간 넣어줍니다. 찹쌀과 대추, 마늘, 조, 은행 등을 배주머니에 넣어 용봉탕에 넣어주면 그 맛 또한 별미이자 약입니다. 그리고 물을 넉넉히 넣어줘야 합니다. 물을 굉장히 많이 넣으시네요. 4시간 정도 끓이려면 물량이 굉장히 줄어요. 아, 4시간이나 구워야 돼요? 3시간 반이면 4시간 정도 봐야 되니까. 이게 그러지 않으면 닭이 물리질 않아요. 먹질 못하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끓여서 그 국물을 먹는 것이 약효를 보는 거니까 달인다는 의미로 달여져야 되겠죠. 달여야 하는 약이라는 것을 보면 흔히 알고 있는 탕 개념의 용봉탕이 아닌가 봅니다. 사실 동의보감이나 임원경제지를 보면 탕이라는 것은 달여서 보양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탕은 약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살아 계신데
87세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애를 9을 낳으셨다고.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낳으셨는데 어머니가 임신하시면 할아버지는 반드시 그 5개의 이제 약재를 이렇게 처방을 하셔서 어머니를 드시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애를 그렇게 많이 낳으셨고 옛날 의료기 부분이 발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하시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5개의 효과지 않느냐. 네, 옥외백숙도 끓이려나 봅니다. 우리가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보통 인삼을 넣은 삼계탕을 주려 끓여 먹지만 기력 보충과 면역력 증강에는 황기도 좋습니다. 닭을 고울 때 넣는 온나무는 황산화 작용이 강하고 비위 기능을 개선시키지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엄나무는 닭의 비린내를 잡을 때 좋습니다.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죠. 푹 고와지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공통분모가 있는 기다림은 때때로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옛날에 그 닭을 집에서 잡잖아요. 잡으면 이게 뭐지 이런 바켓스라 그랬지 옛날에. 바켓스에다가 닭을 놓고 뜯는데 이 닭털 뽑는 게 되게 재밌다고. 이렇게 옛날에 얼마나 힘든 건데 이게. 서로 뽑으려고 막. 아니 너 말고 이거 다 그게 굉장히 힘들어 게 잘못. 재밌잖아. 뭘 재밌어 그게 잘 저기 뭐야 안 튀겨지면 뽑히질 않아가지고 그거 닭 잡는데 가장 힘든 게 바로 그거야. 털 뽑는 거. 몇 살 터울이세요? 2살. 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티격태격 하셨어요? 맨날 써. 할아버지랑 이제 이게 양쪽에 이렇게 자는데 할아버지 얼굴 나보고 자라고 둘이. 할아버지 얼굴. 그러고 싸우고. 지금까지도 싸워요. 다 자란 남매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닭과 함께 익어갑니다. 우리가 먹는 밥상에는 알고 보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댁 밥상도 마찬가지겠죠. 6대를 지켜 내려오는 5개로 차린 밥상이니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오죽하겠습니까? 닭고기 색깔이 아니야 이게. 닭고기가 이런 싹. 이건 비늘 때 드셔야 약되니까 비늘 때 드셔. 비늘 때. 어? 그럼. 이거 비늘 때 드셔야 맛있으니까. 다 같이 공겨? 이 6대를 모든에 나오는 게 싫은 게. 아, 6대째. 인민군들이 우리 소도 다 끌어가 버리고 닭도 다 잡아가서 몰래 8마리 훔쳐다가 이게 번식시킨 게 8마리를 갖다 쑥 챙겨가지고 어디다가요? 저 산 쪽에다가. 그렇잖아.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피난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피난 3번 갔다 왔어요. 지난 이번 겨울까지. 네. AI가 발생하면 반경 500m에 안에 있는 닭들은 무조건 살처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타 지역으로 피난을 3번이나 갔다 왔죠. 아, 이 닭들을 다 데리고요? 우리의 밥상이 우리 것을 잃지 않고 지켜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노력 때문일 겁니다. 더운 여름이면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삼계탕과 같은 뜨거운 음식을 먹으며 여름을 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한복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중에서 더위를 이기는 음식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개고기나 닭고기, 팥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개고기나 그 닭고기 같은 경우는 그 화기를 화로서 누를 수 있는, 즉 이열치열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음식으로서 그 우리 조상들은 평상시의 경험과 그 지혜를 가지고 이런 음식들을 찾아냈고요. 이들 음식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벽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겨 먹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조들이 경험과 지혜로 찾아낸 이열치열의 음식들. 그렇다면 이열치열의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을지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실험자를 더위에 노출되었을 때처럼 체내의 열을 높이기 위해 운동을 시켜보았습니다. 운동 후 체열 측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몸에 골고루 열이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삼계탕을 시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체열 측정을 한 결과 온통 붉었던 체온이 파란색으로 변한 것을 볼 때 확실히 몸 안의 체온이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계탕을 먹기 전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체온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삼계탕을 먹고 나서는 이열치열의 원리에 의해서, 즉 몸에 열이 나게 되면 모공이 열리면서 땀의 분비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땀의 분비를 통해서 높아져 있던 체열이 바깥으로 발산되는 과정에서 몸이 시원하게 체열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닭도 인삼도 모두 더운 성질의 식재료라는 거죠. 열과 열이 만나 증폭시키는 이 궁합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삼계탕은 여름철에 특별한 효능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복용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뜨거운 성질의 닭고기와 또 뜨거운 성질의 인삼이 같이 들어가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통 여름철에는 날이 더워지고 사람들은 피부의 온도는 올라가지만 속은 반대로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배탈이나 설사병도 많이 생기게 되고 기력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삼계탕을 복용을 하시게 되면 속이 더워지면서 어떤 그 원하는 효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더위를 뜨거운 것으로 시원하게 하고 더운 성질의 식재료들로 속을 데워주는 이 삼계탕이야말로 약식 동원 그 자체가 아닐까요? 사실요, 옛날엔 인삼만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락에 들어있는 계란 부침 하나만으로도 모두가 부러워했던 시절을 기억해보면요, 이 닭도 귀한 식재료였죠. 이 귀한 식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삼계탕을 가난했던 시절에도 아낌없이 나누어 먹던 풍습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훈훈한 풍습을 이어가고 있는 그 마을을 찾아서 저 제주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풍습의 날을 이어간다는 건 고향에 가는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 매는 거잖아요. 아 이게 뭐지? 잡초. 이거는 뭐예요? 신기하죠? 네, 참깨. 아 참깨. 네. 참깨. 참깨. 이걸로 제 참기름 까는 거. 이 머리에 모자에 이렇게 하신 건 뭐예요? 여름에 걱정도 이거 덥지 말라고. 더우니까 이거 풀을 이렇게 쓰는 거라고. 덥지 말라고. 덥지 않게 이거.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은 시원해 보입니다. 옛날은 할머니들 5, 6 다녀서 검지 내면서
모르고 답답하면서 순으로 하잖아, 순으로. 탈자가 얼마나 하면은 이 더위에 이런 닭고기에서 지심을 뜯느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요. 어떤 노래 하셨었어요?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앞멍에야 드러나오라 뒷멍에야 물어나가라 나 전신이 굳었기 때문에 요금질 두두명 날 살랜 우리 어머니 날라시리야 얼씨구 절씨구 둥글둥글 검지를 매멍 나전식 납할 때 나를 울려가는구나. 좋았지? 좋다. 더? 그만. 지금 나 80이야. 정정 하잖아. 그렇게 하도 더우면 더위를 못 이겨서 노래 부르면서 시간을 하루 떼는 거야. 아휴,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신가 봅니다. 고단한 밭일도 더위도 노래 한 자락에 날려버리다 보니 어느덧 여든이 되었다는 문영옥 할머니. 한림읍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평생을 보냈을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모여 마을 풍습도 지켜가며 말이죠. 어머니 이렇게 왜 이렇게 어르신들 다 모이신 거예요? 오늘 6월 20날 돈 잡아먹는 날이니까 동네 어른들 예. 모여가지고 노인들 대접하고 노인들도 먹고 젊은이도 이것이 먹고 옛날에는 이제는 먹지만 아무나 못 먹어. 못 먹었잖아. 아, 이게 닭 잡아먹는 날이 있어요? 닭 잡아먹는 날 6월 6월 20날 음력 20날 이름 한번 시원하게 솔직합니다. 네. 고민할 것 없이 닭 잡아먹는 날이니 그리 이름을 붙인 거죠. 어머니 집이 바르시는 게 뭐예요? 참기름 참기름을 왜 닭에 왜 바르세요? 좀 고소하지라고 맛있는 고시롱한 참기름 냄새가 지금이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인삼이지만 예전의 제주도에서는 인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덕이랑 구경하고 인삼 농사를 지을 환경이 따라주지 않은 터에 유통이 활발해진 다음에야 식재료로 인삼을 썼을 겁니다. 대신해서 넣었던 기력 보충에 좋은 황기를 옛날과 똑같이 넣어줍니다. 제주도 닭 잡아먹는 날의 음식은 백숙처럼 구워내는 것이 아니고 중탕을 해내는 거랍니다. 닭제골이라 부르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잔물이 안 들어가고 오로지 이것만 이 덕의 물만 영양분만 빠지는 거다. 이 밑으로. 아, 뚝배기에. 뚝배기에. 그럼 이걸 이렇게 들러가지고 고기대로 찢어 노물대로. 걔는 많이는 못 먹었지. 몇 살은만 먹어야지. 누가 드셨어요, 그럼 그거? 부모님 들어서 드셔. 그냥 난 병이 아니면 조각 못 먹읍니다. 이 풍습의 유래가 효자 이야기라더니 그 또한 그대로 이어지나 봅니다. 닭 잡아먹는 날은 닭 한 마리에 빈부가 갈릴 만큼 어렵던 시절. 봄부터 키운 병아리가 중닭이 되면 한두 마리의 닭을 잡아 온 식구들이 이를 나누어 먹으며 더위를 이겨냈던 풍습입니다. 그 음식이 바로 지금 모시는 닭제골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닭과 마늘, 황기와 참기름의 진액이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원기를 증강시키는 보양 음식입니다. 사람들이 많을 땐 백숙만한 것이 없습니다. 황기와 찹쌀, 마늘 대추만 넣어 구워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영계백숙은 예로부터 병아리 티가 있는 닭, 고기가 연한 닭이라 하여 연계백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던 것을 젊다는 뜻의 영어인 영을 써서 영계백숙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내용은 상통합니다만 그래도 알고 나니 연계백숙에 더
정감이 갑니다. 황기를 넣어 만든 백숙은 먼저 닭을 건져 살만 발라냅니다. 먹는데 편의를 주기 위함도 있지만 잘 발라낸 뼈를 죽을 쓸 때 다시 넣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야 자주 삼계탕을 드시겠지만 예전에 백숙이나 닭제골은 1년에 한 번 먹었던 음식이었죠. 이때 원기 회복을 잘해야 남은 반년을 잘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먹는 선용하야. 잘 먹으면 설자라. 닭제골 진액을 놓고 남자들끼리 설전이 오고 갑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지금 서로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물은 그 연령 많은 아버지나 허약한 분이 이렇게 먹고 이 고기는 가족끼리 이렇게 나눠서 먹었거든. 아니 우리 집 사람도 그 경상도인데 저희한테 시집 와갖고 그걸 먹었어요. 집이 제주도에 들어올 때 43kg인데 지금은 한 56kg 나가. 보양 음식이 모두 살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어울려 먹는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거겠죠. 이 귀한 음식일수록 나누는 것은 한국인의 밥상이 가진 오랜 전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삼계탕은 함께 나누는 푸짐함보다는 한 사람만을 위해 차려내는 한 그릇 성찬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인 삼계탕은 언제부터 이걸 먹기 시작했을까요?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한 닭이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야 백숙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해경궁 홍씨에게 올린 진계백숙에 대한 기록뿐 삼계탕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삼계탕과 백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삼계탕은 한 사람을 위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연계를 사용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인삼이라든가 대추와 같은 음식들, 재료들을 넣어서 한 그릇 음식으로 끓여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요즘 많이 드시는 백숙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드실 수 있도록 닭을 푹 쪄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삼계탕과 백숙의 조리법에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삼계탕의 형태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국내 인삼의 최대 집산지인 금산에서 추론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1910년도, 1920년도에부터 재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본격적인 재배는 1950년대 이후에 인삼이 고소득 작물로서 금산에서 생산하는 적지로서 본격적으로 재배가 되었고 또한 활성화되면서 금산에 수삼센터가 생겨지면서 전국에 있는 인삼들이 이쪽으로 집화가 되어가지고 다시 배분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비싼 약재였던 인삼을 그 옛날 보양 음식 재료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되고 일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유통시킬 수 있는 곳이 생기면서부터 전국 소비자들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었죠. 그런 유통구조로 인해 인삼 대중화와 더불어 삼을 넣은 삼계탕이 탄생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1980년대에 쓰여진 잡학사전을 보면 게삼탕이 삼계탕으로 이름이 바뀐 추론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나누는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식성에 맞춰 따로 한 그릇 음식으로 탄생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의 밥상은 선조들이 만들어낸 첫 작품만은 아닐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좋은 것만 대물림하고 그 밥상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만드는 또 다른 칠향계처럼 말입니다. 칠향계는 선조들이 드셨던 칠향계는 보면 민원에 보면 7가지 향이라는 걸로만 했어요. 우리 영수지방에서는 산재가 깊고 또 골이 깊고 더운 학대들이 많이 나니까 인삼만 넣기도 좋지만 인삼보다도 다른 야채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한번 해봤어요. 전통 음식 기능 보유자인 김영희 씨가 만드는 칠향계는 7가지 약재들을 6시간 정도 달여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닭을 넣어 고아내는 거죠. 여기에 찹쌀과 밤을 넣어 영양을 맞춰주면 균형 잡힌 보양식이 됩니다. 칠향계를 고아내는 동안 인삼과 대추, 잣을 넣어 식전 입맛을 돋우기 위한 인삼 생채를 만듭니다. 이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 본 것입니다. 본래의 칠향계 형태는 그대로 두되 좀 더 나은 것들로 채우는 것은 후손에게 대물림하기 위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요? 칠향계라는 이름에서 선비인삼, 칠향계가 된 것처럼 말이죠. 어휴, 이 사람을 타지 않네. 예, 옛날에는 집집마다 닭을 몇 마리씩 이렇게 키웠죠. 때마다 계란도 낳아주고 또 알람시계 같은 역할도 하는 아주 기특한 녀석이 정겨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닭을 잡는다는 것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만 그게 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백년 손님이라는 사위에게 장모님이 잡아주시던 씨암탉은 극진한 손님 대접의 상징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라져가는 말하자면 씨암탉 풍습처럼 우리 토종닭도 보기가 좀 힘들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기상을 닮았다는 토종닭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 자락에 기댄 집 한 채. 산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윤남춘 씨 부부의 집입니다. 지난해 같았으면 벌써 산에 올라갔을 윤남춘 씨가 아내와 함께 뒷산을 정리합니다. 산자락을 개간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별 티도 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잠옷 진지해 보이는 것도 의아합니다. 제가 직업이 원래가 신만입니다. 아, 신만이세요? 예. 그래 약초하고 뭐 필요한 거 많지.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채취하거든요. 이제 주는 이제 산삼이고 신보로 이 깊은 산에 들어가서 며칠씩 있다 나오고 이래야 하거든요. 사실 산에 오르지 못한 것은 혼자 있을 아내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들 때문입니다. 아내와 이곳에 정착하면서 키우기 시작한 토종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닭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닭이 이게 발이 그래 높이가 크질 않아요. 그리고 발목이 가늘가늘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래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소산한 일의 차이가. 그 차이가 이제 좀 적고 이제 긴 차이. 이것만 먹는 게 아니고 오만 거를 다 이래 잡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따가 뭐 고기 같은 거 보시면 알지만 난리 납니다. 아, 고기도 먹고. 서로 막 싸워가면서 한번 싸우면 야들은 붙으면은 막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싸우고 피 났다 하면 그 닭은 오래 못 살아요. 딴 데로 앵겨놓지 않아요. 닭 싸움에서 닭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맹수도 때론 포기를 하는데 말이죠. 윤남춘 씨는 그런 닭의 기상이 좋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말씀 듣고 여기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세요. 여보! 아이고, 약간 그 브라운색이 섞였네. 기르시기가 까다롭지 않으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냥 약초 가지고 이래 해주기 때문에 저기저기 지금 홍삼 찌꺼기거든요. 저는 홍삼 찌꺼기하고 집에서 이제 산에서 채취한 약초 따리고 나는 그런 찌꺼기. 이 물에다가는 이제 저 살균력이 강한 그런 약재를 배합해 가지고 한 번씩 이래 먹이거든요. 그럼 뭐 이거 그냥 예를 들어 먹는다고 치면 잡아먹는다고 치면은 그냥 먹어도 삼계탕이네. 아, 저 인삼을 저렇게 먹고 있으니 말이에요. 토종닭은 일반 닭에 비해 살이 적은 대신 육질이 쫄깃합니다. 방목해서 키운 탓이기도 하죠. 이거는 내장이 아니고 알법입니다. 그냥 먹어도 되는 겁니다. 이 맛이 좀 이래 닭 중에서도 특이합니다. 이 맛이. 옛날에는 진짜 고기 먹기가 힘들었잖아요. 닭 내장, 그다음에 심지어는 닭 머리까지 손질해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지금은 닭 머리 잘라내고 내장 버리지만은 옛날에는 그 맛을 손질해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잖아요. 버릴 게 어디 있어요. 식재료 손질까지가 윤남춘 씨 몫입니다. 약재를 우린 물에 닭을 넣고 온나무와 황기, 고산더덕, 진삼을 넣어 2시간 정도 푹 구워줍니다. 오늘 하루 삼계탕을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 역시 기다림이 없이는 제맛을 내지 못하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닭과 인삼 그리고 기다림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맛이 나질 않죠. 아내 박미숙 씨도 오랜 기다림 끝에 남편을 가족으로 맞이하며 인생의 제맛을 느끼게 됐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 약초를 연구하는 남편, 함께 만들어낸 음식입니다. 저 주시려고 지금 뭘 찾으셨다고? 음식이란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그 맛에는 만드는 사람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니 말입니다. 정말 아무 그 잡냄새가 하나도 없네. 그냥 맛있는 국물일 뿐이에요. 닭과 삼이 만나 서로의 기운을 푹 돋우고 온나물을 넣어 비린 맛을 잡은 것처럼 이 맛에는 묘한 어울림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양계장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친정에서 엄마가 끓여주신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 시장에서 사가지고 뭐지. 그렇죠. 약재 같은 거. 다 그렇지. 사가지고 뭐 마늘 대추 넣고 해주신 거랑. 인삼 한 뿌리 넣고. 예, 뭐 파이 들어가면 인삼 한 뿌리 들어가지. 그거랑 아무래도 또
남편이 산에가 직접 채취해갖고 또 이렇게 약재를 넣어가지고 해주는 맛하고는 선체 차이고 건강식으로 보더라도 이 닭이 훨씬 더 맛있어. 음식도 사람도 서로를 보완해 줄 때 제맛을 내나 봅니다. 삼계탕 이 한 그릇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만나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 먹는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 극진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고안해낸 삼계탕이야말로 조상들의 음식 철학이 가장 잘 나타나 있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 밥상의 지혜가 아닌가 하고 말이죠. 네, 오늘 여러분의 밥상은 어떻습니까?